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지고의 가치로서 마치 신이 개인에게 내려준 아주 절대 불변의 가치인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혼자로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혼자만의 자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자기의 행복이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확보하는 일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여러 가지 수단을 확보하는 것일진데 이것들은 전부 개인의 자유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져서 살 수 없으니까 집신을 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집신을 삼는 사람은 집신만 삼어서는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고기 잡는 사람도 필요하고 소를 키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집단을 만드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먼저겠어요? 그런 어떤 이 집단이 먼저겠어요? 당연히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그만 집단이 즉 나를 포함할 수 있는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해줬던 가족이 먼저이고 또 그러한 가족이 구성되게 되는 어떤 씨족사회라든가 이런 기반이 먼저일 것이고 또 씨족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부족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게 되겠죠. 따라서 공동체가 자꾸만 커지는 그런 현상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족사회가 부족국가가 되고 부족국가가 근대 국가화 되면서 굉장히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믿게 되는 상황까지 됐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그러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합하고 또 합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범위가 형성되고 공동체의 범위가 형성되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를 또 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오늘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치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이제 내용들이 인간이 살다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거래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고기를 잡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식구들이 먹기도 하지만은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 통해서 필요한 옷가지나 쌀을 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구태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구매한다라든가 또 자기가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할 필요는 없겠죠. 이와 같이 민간 영역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민간 영역만 가지고는 그러한 거래 관계를 안전하게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테면은 독점이 이루어진다라든가 과점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횡포라든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만큼 생산을 안 하면서 가격을 올려받는다라든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일부의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더욱더 신장하다 보면 남의 자유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오히려 전체 집단 혹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세우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공공부문이라 하고 그 공공부문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공익이라고 그러죠. 이 공익은 개인이 자유만 신장에서 누릴 수 있는 사익과는 달리 다른 사람과 반드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와 같이 공익을 위해서 남과 더불어 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자유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부문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자유가 충돌하는 영역을 공동으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생겼고, 그러한 공동으로 묶은 영역은 어느 특정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경우에 서로 충돌한 이해 당사자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제3자 해결 방식을 택했고, 그 제3자 해결 방식이 다름 아닌 정부라는 장치인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다루는 공공부문하고 민간끼리 서로 자신이 자유의 바탕을 해서 거래관계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간부문하고는 구분되는 것이죠. 지방자치도 지방정부가 행하는 하나의 자치권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부문에 속하겠죠.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집단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이에서 개인끼리의 자유가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많아지는 개인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질곡할 수 있고 손해를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지방정부가 됐던 거예요. 따라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대 국가 형성 이전에는 오히려 부족 사회라든가 이럴 때에는 국가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쉽게 가는 거죠.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행정이나 국가정치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고 근본적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자유와 또 집단의 어떤 상호 평등을 위해서, 집단 가치를 위해서 세우는 평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하는 것 등등은 수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우선하느냐, 사회 전체를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대비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하는 것이고, 전체주의는 전체의 공동가치를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관리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반면 민주주의는 개인의 구성원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그런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을 모아서 가족을 만들고 가족이 합해서 씨족이 되고 지역사회가 되고 또 지역사회를 키워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를 합해서 국가라는 그러한 공동체, 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통합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의 근거에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 개인의 자유와 공동가치의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학습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치 단위를,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방자치의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로버트 달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관계를 연구했던 그런 분들에 의하면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그런 자치 규모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돼서 그러한 개인의 자유의 바탕을 두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은 민주주의는 활력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논점은 공익을 우선하느냐 사익을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사익이 우선이고 그 사익이 다른 사람의 사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것. 결국 사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한 논리는 결국 지방자치의 보충성의 원칙이라든가 지방자치의 어떤 그 사상적 근간인 지역주의라든가 하는 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치라는 것은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고 신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공동체의 덕목인 그 집단 구성원끼리의 공정한 분배, 평등, 이러한 그 집단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다 보면 남이 하고 싶은 것을 부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지방자치의 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그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는 곧 집단 공동체의 자치에 이르는 밑거름이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집단 공동체는 발전하고 서로 간의 안전과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만의 세상을 꿈꾸면서도 다른 사람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종종 갈등을 빚곤 하는데, 지방자치 정신을 되뇌어 본다면은 그러한 갈등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따라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이 얼뜻 보기에는 상당히 상호 충돌할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그 오스트롬의 저서 1990년에 이분이 이제 그 터키의 해안가 어촌인 알라니아 지방에 가서 사례를 모은 건데, 분석한 건데요. 알라니아 지방의 어촌들이 약 100여 가구 정도 된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다에 가서 마음대로 그 어로 작업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그런 그 개별 어로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고갈되겠죠. 우선 내일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남이 잡는 것보다 내가 더 잡아야 내 이익이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족 자원이 고갈되니까 이분들이 집단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촌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촌계를 만들어가지고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개별 자유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고갈돼서
공동체가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바다는 우리 모두의 공유 지분인데 이 공유 지분에 대하여 우리가 논의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의 개별 자유는 조금 유보하는 그런 논의를 하자 한 가운데 바다를 백등분해서 나누고 그 백등분해서 나누는 과정에서 어로 금지 구역도 스스로 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어로 금지 기간이 잘 지켜졌고 또 어로 방법도 모두 한 방향으로 몰려서 그러면은 고기가 도망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고갈되는데 조그만 고기가 도망갈 수 있는 틈새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정해서 어로 활동을 한 결과 나중에는 어족 자원이 살아나서 알라니아 어촌에 속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터키 알라니아 어촌계 사례에서 보듯이 개별 어민들의 독자적인 자유만 신장한 결과 어족 자원이 고갈됐었는데 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집단 가치를 논의하는 가운데 어촌계의 지속적인 생계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집단 가치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더 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잘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